네,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자, 금요일 2부는 저희가 한판 클래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된 데에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죠. 그래서 거리 풍경도 많이 달라질 거고 이제 나들이 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자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방송을 들으시면서 상상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랐던 섬과 섬 사람들 이야기. 자, 섬연구소 강재윤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 작가님과 우리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섬연구소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네. 우리 강재윤 소장님 시인이시기도 한데 오늘은 어디서 오신 겁니까? 오늘은 통영에서 지금 올라오는 통영. 예. 통영. 동양의 나폴리라고. 그 동영의 나폴리. 야, 그럼 지금 통영에서 사시는 곳이고. 원래 고향은 아닌데 예. 통영이 좋아가지고 여행을 갔다가 예. 지금 10년째 못 떠나고 있습니다. 여행 갔다가 못 떠나서 그냥- 거기 눌러 앉았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고향이 저기 완도의 보길도라는 섬입니다. 보길도? 예. 국어책에서 본 섬인데 이건 어부사시사 뭐 이런 거 나오는. 그렇군요. 예, 고산 소장님 마이크를 윤선도. 정면으로 좀 사용해 예, 주시면. 어, 고산윤선도 뭐 어부사시사.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죠? 뭐 한국의 뭐 나폴리 뭐 이렇게 말씀. 사실 나폴리가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나폴리보다 통영이 더 좋다. 통영이 훨씬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고 말이죠. 네, 예. 최고죠. 음식은 뭐 예. 제가 봤을 때 해산물 음식에 관한 통영은 뭐 대한민국 원탑입니다. 아하, 네, 뭐 그렇군요. 전라도 음식보다 100배 맛있습니다. 아. 저도 전라도 출신이지만 전라도 출신이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전라도 청자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통영에 10년째 계셨는데 통영을 못 떠나게 했던 요인은 뭐였습니까? 음식 말고 또 경치? 경치도 있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되게 편안해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이 살아봤습니다. 뭐 목포에도 살아보고 인천에도 살아보고 제주에서도 몇 년 살아보고 예. 했는데 통영은 뭐 경관은 당연히 아름답고 그러니까요. 음식도 좋고 네. 그리고 도시와 그 시골이 같이 섞여 있고 그러네. 바다와 산이 같이 있고 아하. 그러면서도 호수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이렇게 좀 안식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이제 뭐 10년 전에 그 여행 왔다가 예. 아직도 여기 살아야겠다. 통영에서 10년째 여행하고 계시는구나. 통영을 여행 중입니다. 어떤 인생은 여행인데 그 그럼요. 여행을 통영은 여전히- 사실 이 남쪽에 닿은 땅보다는 그와 함께하는 섬들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통영의 슬로건도 뭐 바다의 땅, 뭐 통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그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제 통영이 두 번째로 섬이 많다고 신안 다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천 비행장에 내렸나? 사천이요. 그렇죠. 예. 내리면서 딱 봤는데 막 그 다도해잖아요. 네. 사람들이 얼망졸망 딱 있는데 완전히 거기서 그냥 반해버렸지. 이게 통영이 삼도 수군 통제형이 있던 곳이라 옛날부터도 이제 군사 시설이 있고 전국에서 장군들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예. 이런 문화적 교류가 막 일어나면서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되게 발전했던 도시. 거기 가본 사람이야. 예, 우리 이제 강재윤 섬연구소 소장님은 이제 SNS 보면 진짜 섬 사진도 있고 정말 맛있는 음식 사진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일단 이 섬 연구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또 섬을 연구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뭐 아마도 제가 이제 그 태어난 곳이 섬이었고 독일도. 예. 독일도였고 그리고 아마 어려서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은 아하. 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른이 된 뒤에 예. 돌아가서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음. 이제 좀 어렸을 때도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다른 경험을 하고 돌아가서 섬을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섬이 우리나라 섬이 이렇게 좋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섬의 이제 가치들 뭐 그냥 섬이라서 무관심하게 또 그 뭐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예. 소멸돼가는 이런 역사 문화 자원들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아하. 것들을 조금 처음에는 기록하려고 이제 섬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아하. 그러다 보니 이제 차츰 이제
섬 역사문화로부터 섬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사는 섬 주민들을 좀 돕는 예. 이런 활동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아하. 섬연구소를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섬연구소를 제가 2015년에 만들었는데 그 전에 2012년부터는 그 인문학습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섬학교를 예. 설립을 해서 아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0년 동안 좀 한 40명 정도 예. 매달 섬을 답사하기 시작을 했죠. 아, 그럼 소장님과 그거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섬에 네. 갈 수 있는 거군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한 2년 못 했는데 아, 이제 다시 재개하시고요. 94강에서 멈췄었습니다만 아, 그 10년 가까이 섬을 다니다가 지금 이제 올해 6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2012년부터 한 3, 4년 동안 육지 사람들에게 그 당시만 해도 섬 여행 가는 사람들도 드물었고 섬에 대한 편견도 많았고 했는데 직접 보여주면서 섬의 가치를 이제 일깨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가셨던 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제 섬에 대한 지지자가 되고 그분들의 힘으로 이제 같이 섬연구소를 만들었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섬의 가치를 지켜보자. 이래서 만들어진 게 섬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연구소가 이제 경관이나 음식 연구하시는 게 아니고 또 섬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는 지심도 그 강제 이주 위기에 모였던 네. 지심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던 활동이 있었는데 예. 설명을 해주시면. 강제 이주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백주대낮에 대명천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거제에서 벌어졌었어요. 예. 한 2년 전에. 예. 그게 이제 지심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동백섬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예. 뭐 여수의 오동도처럼 아하. 오동도는 이제 뭐그 거제 지심도. 예. 거기는 다 그 연륙이 돼 있고 네네. 지심도는 장성포항에서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가는 섬이에요. 아주 거기도 작은 섬입니다. 예. 걸어서 돌아도 1시간이면 충분한 아. 15가구 35명이 사는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네네. 거기가 원시림의 섬이에요. 섬 전체가. 원심. 섬 전체가 수백 년 된 그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고 그중에 또 한 80%가 동백나무이기 때문에 동백섬으로 불리죠. 동백섬. 네. 그래서 요새도 가면은 한여름에도 숲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서 걷기 때문에 시원한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섬인데 그 섬이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조금 상처가 깊은 섬이에요. 일제 때 1936년에 일본군이 섬을 강제로 점령을 하면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예. 섬 전체를 요새화했었어요. 아하. 군부대를 만들었고 예. 그러면서 주민들이 쫓겨났다가 해방되면서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아직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등기 땅이 누구 건지 이제 땅이 일본 육군성 소유로 돼 있었어요 당시에. 아하. 이미 해방은 됐지만 예. 그 지금까지도 일본인 소유로 돼 있는 그 땅들이 가끔씩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예, 등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주민들이 들어가서 건물은 불화를 받았는데 아하. 소유권을 얻었는데 이전됐는데. 땅은 나중에 그 당시 이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회수하면 그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어요 당시에. 그러면서 이게 일본 육군성 소유로 돼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국방부 앞으로 이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아하.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아하. 우리나라 국방부가 일본 육군을 기성한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자가 된 거죠. 아하. 그러면서 40년 동안이나 임대료를 내고 국방부에 집은 자기 집이지만 땅에 땅이 대해. 그러니까 밭도 집터도 임대료를 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제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가 국방부 땅이고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거제시로 이전시키면서 땅을 거제시 소유로 이전해 줬어요. 근데 당시에도 또 잘못한 거죠. 주민들한테 불화를 해주고 분할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줬어야 되는데 그냥 그 시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 주민들 같은 경우 국방부 있을 때부터 우리 이제 시로 왔으니까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하. 뒷덜미를 잡힌 거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2017년에 이전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거제시가 안 나가면은 단전 단수하겠다, 여객선 끊겠다 이런 실제로 공식적인 문서로까지 내보내면서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예. 강제 추방을 하려고 한 거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니네 땅이 아니다. 건물은 주민들 아니,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왜 쫓아냅니까? 자기 그 뭐 어디다 쓰려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개발을 이유로 들었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지심도가
그 1년에 10만 명 이상이 가는 섬이 돼버렸어요. 관광지가 됐어요. 네, 네. 1시간 돌아도 1시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 10만 명이면 하루에 봄철에는 4천 명씩 들어가거든요. 이미 과부하 상태예요. 예. 관광 개발을 할 필요가 없고 예. 거기가 또 하나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명분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연구소가 이 주민들 도와주게 된 게는 당시 경남도에서도 주민들 쫓아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시가 안 들어먹으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경남도에서 민간연구소에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돕기 시작을 한 거죠. 했는데 어떻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제 그거를 개발업자들이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섬을. 뒤에. 그렇겠지. 네, 왜냐하면 그 옆에 외도 같은 섬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민간 기업이잖아요. 외도 섬 전체를. 예. 그리고 장사도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만 나가주면은 업자들이 와서 예, 그냥 개발을 꿀꺽 하고 삼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거제시에다가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제안한 업체만 4곳이나 됐었어요. 그렇군요. 결국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 그랬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개입을 하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도 민원을 넣고 그리고 언론 뭐 다른 언론들과 같이 해서 취재도 하고 또 방송도 내보내고 뭐 다양한 정부 각 부처에 뭐 총리실부터 뭐 당 온갖 또 환경부 각 부처들도 뭐 찾아다니면서 더 달라고 했고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심도로 그때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오고 예. 거제시장도 오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도 오고 뭐 저도 가 있었고 이렇게 모아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게끔 아하. 약속을 받아냈죠. 그렇군요. 야, 우리 이게 섬 연구소라고 저희가 명명했는데 이게 만만한 곳이 아니네요. 아니 그 땅을 거제시가 왜 가죠? 그냥 지심도 소유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거제시가 그게 자기들 원래 시의 소유였다고 하면 그걸로 환속 받는 게 맞겠죠. 근데 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쵸. 주민들 소유였고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주민들 있고 나중에 예. 들어간 분도 있지만 들어가서 건물 사갖고 들어간 사람은 권리를 그렇죠. 보장받는 거잖아요. 계승을 예.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국은 섬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명예 지심 도지사로 임명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태풍 예보에 울릉도가 빠져 있는 것도 지적하셔서 개선됐던 일도 있었어요. 네, 그게 재작년에 마이선, 하이삭 2개 태풍이 연달아 올 예. 때가 있었죠. 예. 왔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우리는 정보 가장 정확한 정보가 SNS잖아요. 예. 페이스북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울릉도 독도 연구기지 과학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네네. 대장님 당신의 대장이 아니고 지금 대장님이신데 김민배 박사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기도 안 찬 영상을 올렸어요. 테트라포트 아시죠? 방파제 가면은 이 산발이 산발이 이렇게 된 거. 작은 것도 30톤이고 아하. 큰 건 50톤, 60톤이래요. 그렇죠. 60톤짜리 테트라포트가 둥둥 떠가지고 아하. 울릉도 터널에 처박혀 있는 음. 그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 왔었어요. 어허. 그리고 그때 가장 최고 파도가 17m가 말도 안 될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서 울릉도하고 독도를 오고 가던 그 유람선이 있었어요. 그게 침몰했고 그때 예. 이제 사람을 안 탔으니까 피항에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 다 파손되고 당시 피해액이 한 400억 가까이 됐는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서울 지역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보도가 안 됐었어요. 어허.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그것도 기가 찬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다음 태풍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강릉 이번 태풍이 그때 하이선인가 마이삭인가 나중에 오는 태풍이 강릉 동남쪽 150km 지점으로 한반도를 빠져나간다. 다행이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강릉 동남쪽 150km는 울릉도를 관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네, 다 사고하다 예보를 보니까 사고하다 보니까 사고하다 보니까 세상에 울릉도를 관통하는데 우리나라를 빠져나가서 안심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갔기에 제가 울릉도의 태풍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적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거 언론에다가 뿌려봐야 안 받아주잖아요. 역시 페이스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순식간에 수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고 어허. 그 당시에 YTN에서
그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기억나요. 네네 예. 그거를 그 앵커 리포트로 예.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게 울릉도에 대해서 긴급 재난 구역으로 선포하고 빨리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해수부 장관하고 총리까지 가가지고 그 현장을 살펴보고 바로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그래요. 했었죠. 그리고 그게 또 뭐 이어져서 이후에 울릉도 주민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겨울철에 배가 작은 배가 다닐 때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떴었어요. 그래서 대형 여객선을 좀 유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복잡하잖아요 지역이. 그렇죠. 그래서 뭐 선사들의 이권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를 영국에서 좀 도와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2만 톤 가까운 대형 그 여객선이 울릉도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객선. 말씀하셨는데 그 여객선 문제가 사실은 이제 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단가로 따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객선 공영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여객선 공영제도 사실은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먼저 제안을 했었죠. 제안을 했었고 지난 이번 선거 말고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뭐 전남도하고 섬연구소가 같이 그 정책 제안을 해서 각 캠프에 보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것을 처음에 안 받아줬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섬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그거 여객선 공영제를 그 관철을 시켜서 공약으로까지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국정교육위원회에서 그거를 장기 과제로 돌리고 준공영제로 만들어 버렸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여객선 공영제를 하자는 건 이제 교통 편의도 편이지만 안전 문제잖아요. 세월호 같은 참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끔 여객선 사고는 뭐 그렇게 자동차 사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지만 나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객선 사고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줄었을까요? 숫자가 빈도수는 평균적으로 유사하게 안 줄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말도 안 되지만 이후에 뭐 대책들 얘기하고 막 온갖 저기를 다 했지만 세월호 직전 5년과 직후 5년의 여객선 사고 평균 건수가 직전 5년에 31.2건이었는데 직후 5년은 54.8. 더 늘었네요. 오히려 75.6%가 늘었어요. 늘었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도 전혀 오히려 여객선 안전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진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객선 선사들 같은 경우 63% 이상이 자본금 10억 미만, 두 척 보유 선박 2척 미만 영세업체들이에요. 이런 업체들은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이익을 뽑아 먹다가 그렇죠. 안전보다는 그러는 거죠. 예. 안전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여객선이 공영제가 공영제로. 돼야 되고 그리고 울릉도, 백령도, 거문도 이런 먼 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울릉도는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2017년의 경우 147일을 결항을 했어요. 1년에. 배가 한 번도 140km 안 떴다. 안 떴죠. 아. 147일 연달아서는 아니고 1년 동안에. 아하. 그리고 백령도는 94일, 거문도는 91일. 1년에 3분의 1이 배가 안 뜨고 거의 울릉도는 절반 가까이 안 뜨고. 그럼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뭐 날씨 때문인가요? 날씨 때문인데 아.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비수기라든가 승객이 없을 때는 여객선사들이 안 띄우려고 해요. 왜? 승용차는 얼마 안 들어가죠 기름까지. 근데 수백 톤, 1,000톤 되는 이 배들은 기름값이 한 번 갈 때만 해도 수백만 원씩, 1,000만 원씩 드니까 안 띄우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민간 업체가 안전을 도외시하고 그 대신에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여객선 공영제가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해수부는 그걸 준공영제로 돌려놓고 할 생각이 없는 이거만 거죠. 하나만 다른 예를 잠깐 들면요. 서울시가 1년에 택시에 지원하는 돈이 1,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개인이 필요해서 타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부어서 운영을 공영제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섬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되게 이상한 예산 배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더 얘기하면은 그 신안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잖아요. 예. 그 섬 지역 내에서도 작은 지자체인데 신안군 자체적으로도 5개 항로를 여객선 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군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정부에서 못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때 제가 그때 그 공영제 공약을 만들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전국 여객선사들 다 사더라도 3조에서 4조면 다 충분히 삽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도 5천억씩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전체 160몇 척 되는 여객선을 공영제로 한다는 거 다 가능하고 외국의 경우도 영국 같은 경우도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미국의 뉴욕주, 워싱턴주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데 다 여객선 공영제 주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강재훈 섬용서 소장님과 함께 섬 이야기, 여객선 여행은 언제 가나요, 공유제까지 이제 했는데요. 이제 여행 추천 질문 하나 못한 게 있는데 왜 진작하니 어떤 거 궁금하세요? 울릉도에 그 소형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섬 예. 보호자고 그러지만 공항도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섬은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육지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배 있지, 비행기 있지, 기차 있지, 승용차 있지, 뭐 또 이런 지하철이 온갖 게 다 있는데 섬은 딱 하나만 가지고 니네는 배만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원거리 섬들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흑산도 공항 같은 경우는 추진되다가 중단이 됐어요. 환경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거기가 흑산 공항 부지가 무슨 대단한 뭐 멸종 이종이 사는 것도 아니고 경관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야산이고 공동묘지로 쓰던 곳이에요. 그런 곳에 활주로 1200m 활주로 하나 낸다는데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했죠. 근데 사실 보면은 육지 사는 그 환경 운동하는 그 친구들 반대했던 흑산공항을 반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 지리산에 살면서 지리산 국립공원이잖아요. 거기 수십 킬로의 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1.2km 활주로 가는 것도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지 중심의 사고고 섬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예, 육지 중심의 사고를 깊이 반성하다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섬여행 갑시다 빨리.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았나 봐. 섬여행 갑시다. 그래서 월간으로 소장님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월감 섬 이야기 나와주세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섬 하나씩 소개해 주시는 걸로 하는데 오늘 당장 5, 6월에 볼 만한 섬을 하나 좀 소개해 당장. 주셔야 되겠는데. 여행지 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사진을 많이 드렸는데 관매도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관매도 좋죠. 예, 관매도 좋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관매도 저희 관매도 맞습니까? 예, 관매도. 이야, 저기 그렇구나. 유채 필 때 유채꽃도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채밭이 넓은 곳이 관매도예요. 제주도가 제주보다. 왜냐면 제주보다. 제주도보다 유채꽃 땅값이 보세요. 싸니까. 야, 그래서 저걸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찍었었는데 제주도도 저런 곳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 땅이 싸니까 가능한 얘기고. 야, 그리고 어떤 관매도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고 예, 폐교가 있는데 예. 300년 된 솔밭에 있는 여기도 관매도 인데 폐교가 있었는데 그거를 진도군에서 그걸 또 그 모 콘도 업체에다가 팔아먹으려고 한 거를 우리가 또 섬연구소에서 막았습니까? 막았습니다. 지켜서 주민들한테 줬고 저는 관매도 방화섬이고요. 방화섬. 우리나라 섬은 웬만하면 저 정도 아름답습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기본이야. 기본이 저 정도 됩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관매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소도라는 섬. 여소도. 돌담. 아까 사진 있으실 텐데 한번. 네, 여소도. 네. 예, 우리 제작진이 돌담길로 유명한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완전히 섬 같죠. 전남 완도군 청사면에 있는 돌담길로 유명한 여소도. 제주도와 그 완도 사이에 있는 망망대해 있는 섬인데. 여기입니까? 예, 돌담이고 돌담에 제가 길이를 재보니까 웬만한 돌담들 10m가 넘어요. 성벽이요, 성벽. 누가 만든 저거 뭐 겁니까? 바람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죠. 주민들이. 예.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돌담길이 300년 된 돌담이 완벽하게 남아 있어요. 300년 됐어요. 예, 지금. 저 300년부터 최근에 이제 100년까지 그 사이에 만들어진 돌담들 완전히 성곽 같죠. 예, 저런 예. 것들이 돌담의 길이가 한 3km가 오. 남아 있어요. 완벽하게 남아 있었는데 예, 또 예. 이런 돌집들도 이거 역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불편하다고 사이에다가 도로를 놓으려고 하는 거를 연구소에서 설득을 했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의 돌담의 가치를 좀 우리가 지키고 더 다른 방식으로 편의를 도모해 주겠다. 2년을 설득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 이제 갔더니
돌담 천국 여서도라고 현수막을 붙여놨고 처음에는 허물고 도로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게 보존됐고 저 역시도 이제 우리 섬연구소에서 지켜냈던 것이죠. 그런 섬들을 가려면 어떻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나요? 대부분 이제 그 가보고 싶은 섬이라고 하는 해운조합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가보고 이제 싶은 섬. 네. 아니 이제 가고 싶은 섬이 있고 네네. 그런데 전남도의 섬 정책이고 가보고 싶은 섬이라고 하는 네. 사이트에 가보고 들어가면 싶은 섬. 네, 예. 교통편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저기 같은 경우는 여서도는 이제 저 완도 읍에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죠. 그렇군요. 저희 검수한박 얘기 1시간 반 동안 하다가 이 유채꽃 보니까 다 피로가 풀리네요. 이 돌담길 사진만 봐도 그거를 10분만 할 걸 그랬어요. 썩은 눈이 안구가 정화되는 느낌. 정작 음식 사진이 안 나왔는데 섬 음식은 기가 막힌데. 아 그래 음식 사진 준비된 거 네, 없습니까? 내가 한두 개 예. 드렸었는데. 있답니다. 저거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여수의 안도라고 우리 소리도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야. 거기 가면 해녀분들이 여러분 계시니다. 네. 그 가면 저녁마다 우리 맨날 먹는 음식이 맨날 드세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맨날 저기 드세요. 야. 야 이거 뭐 와. 그 진짜 라디오로 수라상 듣는 분들에게 부럽잖아. 와. 뭐라고 네.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더군다나 저기 재밌는 건 저게 바로 그날 그날 물질해 잡은 온 거를 오전에 물질해 와고 오후에 차려주는 것이. 저 오징어랑 뭐 오징어도 성게, 안에서 많이 나요. 오징어, 성게. 새우. 새우, 성게, 그리고 저기 소라. 가운데는 소라인데 소라도 저렇게 이쁘게 삶아서 요리를 해놨고 이야. 다른 회 종류도 많고 뭐 예. 전부 다 이제 그 섬에서 나온 걸로. 그 라디오로 네. 들으신 분들 빨리 저 유튜브 구독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 소리를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방송이에요. 예. 네. 아유 섬연구소. 그 6월에는 40명을 데리고 또 어디 가신다고요? 예, 이번에 뭐 2년이나 못했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쉬고 싶은데 94강까지 했기 때문에 뭐 100강을 앞에 놓고 2년 동안 못해서 빨리 하자고 해서 6월에는 이제 6월에 지심도 지심도. 네, 갈 소장님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또 언제 올라오세요? 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올라오라고 저희가 요청드리기 굉장히 예. 죄송한데 네. 섬역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다음에 꼭 모셔가지고 소장님 오실 때 알려주시면 제작진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던 이야기 해주신 분은요 섬연구소 소장이신 강재윤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